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주식 전업 투자자인 제가 매일매일 주식 어떠한 걸 체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한국 코스피, 코스닥 이거는 장 끝나고 체크를 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그리고 시총 100을 체크하고 당일 강했던 종목들 체크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그리고 맨 끝에 이 위에서 봤던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관심 종목들을 편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HTS 보면서 어떠한 걸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새벽에도 보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요 미국 다우 산업지수, 그러니까 다우 지수를 체크를 하는 건데, 자, 보시면은 지금은 일봉으로 체크가 되어 있지만 전 주봉, 월봉, 연봉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딱 보고 다우가 많이 올라갔네. 얘들의 반 이상을 얘가 올리려고 한다. 음봉의 반 이상. 그렇구나.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 밑에 꼬리 빼고 많이 올렸다. 월봉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여기 선에서 못 벗어나는데 만약 이 선을 벗어난다면은 얘가 한 번 더 이 볼린저 밴드 위에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연봉으로 봐서 얘도 밑에 꼬리를 많이 빼서 아직 올라갈 힘이 더 강해 보인다. 먼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매일 아침에요.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의 코스닥과 마찬가지인 나스닥을 봅니다. 나스닥도 똑같이 일봉을 크게 해서 맨 처음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확대를 해가지고 단기적인 추세를 먼저 봅니다. 단기적인 추세를 보면은 얘가 지금 전날 2.25% 올라가지고 지금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볼린저 밴드 위에를 막 닿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일봉으로 봤을 때 당분간 오를 가능성이 크겠다.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 밑에 꼬리 빼고 위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다. 월봉으로 봤을 때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한데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그리고 21선 이동평균선 21선까지는 올라갔다가 단기적으로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겠네. 갭 차이는 약 3%. 그러면 나스닥은 앞으로 3%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크게 올라가지 못하겠다. 위에서 얘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연봉을 보고 연봉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월봉으로 봤을 때 3% 정도까지는 앞으로 올라가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주봉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 봤을 때 차트 봉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 기준은 월봉으로 봤을 때 위에 딱 닿는 저항선 라인 3%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네. 나스닥은 3%? 그리고 지금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그렇게까지 걸리는 게 없다.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그 한국장 시장이 끝나고 한국장을 한번 봐요. 한국장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보거든요. 한국도. 그러면 차트를 보면은 장 끝나고 코스피. 한국장 끝나서 코스피를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961선 다이고 481선 다이고 전날 다우가 많이 올라가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맞고 내려왔구나. 그러면 오늘 밤에 다우나 나스닥을 보고 얘들이 올라주면은 이 선, 요 481선하고 961선을 뚫으면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다. 그런데 못 뚫으면 내려갈 가능성이 크겠다. 라고 일단 크게 잡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주봉으로 보고 주봉으로 봤을 땐 잘 모르겠어요. 단지 내려오면은 61선까지 내려오겠다. 마이너스 1.8 정도.
월봉으로 봤을 때 올라가기 힘들겠다. 21선 위에 달고 있으니까. 연봉으로 봤을 때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다우를 봤을 땐 우선 그 코스피를 봤을 때 우선 이 961선과 481선을 뚫어야지 가능하겠다. 그게 아니면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크겠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므로 지금 매매는 약간 자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먼저 아웃라인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을 다 같이 보는 겁니다.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코스닥은 당분간 내리겠다. 코스피 대비 많이 올랐고 지금 요거 제가 끄어놓은 거는 그 최고로 많이 올랐을 때와 최고로 나왔을 때를 4등분 해놓은 겁니다. 이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지지선과 그리고 저항 라인을 표시를 해두거든요. 지금 딱 이 4등분에서 걸려있죠. 이게 지금 저항 라인인데 코스닥은 이걸 일시적으로 뚫어줘야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얘는 올라가면 맞고 내려오고 올라가면 맞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지금 힘들겠다. 일봉으로 봤을 때.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 모양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이죠. 올라간다면 이 정도 4%, 내려간다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4.5%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월봉으로 보면 월봉도 내려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 연봉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좀 현재 시장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할 수 있겠다. 하지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네. 그러면 그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이 올라가줘서 얘들이 이 위에 저항라인, 코스피로 보면은 저항라인 이 부분, 그리고 코스닥으로 보면 저항라인이 이 부분이네요. 이걸 강력하게 뚫는지 안 뚫는지 확인을 해준 다음에 베팅을 할지 안 할지 우선 크게 아웃라인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두면은 그 안에서 종목을 매매하면 크게 손실 볼 날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그 한국 주식의 시총을 봅니다. 시총 100 정도를 보는데 이렇게 우선 코스피 시가총액 100 이렇게 삼성전자, LG, 하이닉스,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바뀌어요. 등락률은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뭐 2등이 3등이 될 수도 있고 뭐 3등이 2등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총 100 안에는 웬만하면 다 있기 때문에 요 시총 100을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이 순위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뭘 체크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시총 1등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클릭해서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가 오늘 이렇게 끝났고 지금 등락률이 이렇구나. 거래량이 이렇구나. 그리고 다음 LG에너지솔루션 똑같이 차트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거래량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뉴스도 확인을 해줘요. 혹시 무슨 뉴스가 터졌나 안 터졌나. 이렇게 시총 100을 매일매일 확인을 해요. 하다 보면 이게 뭐가 좋냐면 말 그대로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100개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혹은 어떠한 종목들이 약한지 혹은 어떠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지 혹은 어떠한 종목들이 그 가치 대비 저평가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얘는 쭉 놓고 보면은 얘는 많이 내린 상태에서 이도저도 아니네 아직까지는. 근데 위에 481선이 버텨주고 있고 확대를 해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거래량하고 모든 걸 지켜봤을 때 올라가더라도 이거 맞고 내려오겠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선. 그럼 반도체 쪽에서는 잘 모르겠네. 반도체가 아직까지 이 시장을 이끌고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시총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갖고 30%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얘가 내려가면은 우리 코스피 자체가 다 내려가겠다. 그러면 아까 코스피는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잖아요. 삼성전자도 현재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잘. 올라간다 해도 한 3% 정도 올라갔다가 오늘 1.23% 올랐으니까 한 2%겠네요. 2% 정도 올라갔다가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겠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베팅을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기준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쭉 보다 보면 네이버 오늘은 네이버가 많이 올랐네. 올랐는데 이것 봐라. 얘가 내려가다가 오랜만에 올랐는데 거래량도 많고 오른 것도 오늘 5.56%나 올랐네. 그러면 지금 이평선들이 역배열인데 얘가 한 번에 바로 뚫고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강한 모습들이 보여서 이 이평선들이 보였을 때 이것보다 크게 부숴주지 않고 이거를 지지하고 유지해준다. 그러면 네이버가 얼추 다 내려왔구나. 강한 힘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 다음에 시총이 포스코거든요. 포스코가 좀 많이 내려왔네요. 그 다음에 카카오는 보니까 얘도 네이버와 같이 많이 내려왔는데 얘는 힘을 못 써주죠. 네이버처럼. 그 전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21년, 22년도에는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장시장에서는 이거 시총을 계속 확인하다 보면 네이버가 올라가줄 때 카카오도 올라가준 게 맞는데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면 다음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아닌 네이버를 사야겠다 라는 그런 기준점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 쌓이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베팅을 할 때 좀 더 쉽게 베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 시총을 체크를 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 이게 포스코 이름이 바뀌었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포스코 양극재 업체. 양극재 업체가 보니까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지는 추세네. 거래량도 많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빠진 추세에다가 거래량도 많다. 당분간은 얘들이 힘들겠다. 그러면 양극재나 전기차, 2차전지 쪽은 당분간은 힘들겠네. 이러한 대표주들이 내려가는 거 보니까 그러면 당분간은 나는 이쪽에 투자는 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회장님이 등판한다는 소식 듣고 올랐죠. 그런데 또 회장님이 혼외 자식 때문에 뉴스가 터지고 또 쭉 빠졌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아마 셀트리온 단기적으로 내리는 건 일단락 했는데 그렇다고 팍 치고 올라가진 못하네. 제약주가 요즘에 좋았는데 조금 힘드나?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왜? 셀트리온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높고 제약주니까 제약주 대표주니까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쭉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보다 시총이 더 높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빠지긴 빠졌지만 별로 그렇게 빠진 게 없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올랐다가 내려와서 지지부진입니다. 그러면 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하고 결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제약주이기 때문에 얘들이 힘차게 뚫고 올라가주는 시총 센 애들이 뚫고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이면 다른 제약주들도 따라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현재 제약주가 이 시장을 이끌고 있구나. 혹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시총이 강한 애들이 올라가면 아 지금 이끌고 있는 건 반도체구나. 아니면 포스코 쪽 그 포스코 퓨처엠 그 전에 이름이 뭐죠? 계속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포스코 쪽 양극재 업체가 끌고 올라가지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이런 애들이 또 올라가준다. 아 그러면 여전히 2차 전지가 세구나. 이렇게 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걸 잡기 위해서는 항상 매일매일 시총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도 좀 셌어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때 애플카 터지고 뭐 소문이다 뭐 거짓 헛소문이다 이런 뉴스가 터져갖고 다시 쭉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때 지지해주고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오늘도 좀 강하다가 좀 빠진 상태네요. 그런데 봉을 보면은 얘는 잘 안 움직이는 주식이거든요. 이렇게 봉을 보면은 큼직큼직하게 큰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머지는 다 짜잘한 애들이죠. 오늘은 조금 큰 편입니다. 게다가 거래량도 거래량은 고만고만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LG전자가 그동안 많이 내려왔다가 좀 단기적으로 올라가줬는데 다른 반도체나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얘가 앞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나? 안 하나? 하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가 하루하루 매일 체크하면은 얘들이 이렇게 가서 아까 셀트리온처럼 거꾸로 가지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가서 올라가는지 요거를 체크해서 LG전자를 사든 아니면 이 밑에 있는 소부장제 업체 있죠. 얘들이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걔 중에 못 따라가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LG 비중이 높은데 그러면 걔를 사놓고 기다리면 LG가 올라가면 얘도 언젠간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주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 매일 시총 100을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다가 좀 관심이 더 있다 아니면 이상하다 싶으면 여기서 공시를 확인하고 차트를 확인하고 세력이 있는지 뭐 이렇게 세력은 없겠지만 시총이니까 아니면 뉴스가 터졌는지 어떤지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서 내가 주식을 투자할지 안 할지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총 100을 다 확인했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쭉 보시면 HTS에서 오늘 등락률 상위를 딱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거든요. 상한가부터 나오겠죠. 보니까 BK홀딩스, 그 다음에 대한제당. 대한제당이 아마 사료 쪽인데 지금 그 뉴스에 이런 데 보면은 갑자기 무슨 설탕 이쪽이 사상 최고가 찍었다. 아마 그래서 요 대한제당이 뜨는 거예요. 요 대한제당 그렇게 안 움직인 주식인데 이렇게 뜨고 있구나. 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뉴스를 이런 설탕 같은 거 몰랐다 치더라도 오늘 강했던 종목들을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대한제당이 강하네? 그런데 얘가 왜 강하지? 하고 찾아보면은 뉴스든 뭐든 찾아보면은 이러한 거에 눈에 보일 겁니다. 설탕. 설탕이 요즘에 금액이 높다.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대한제당이 떴구나. 이렇게 추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추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앞으로 더 올라갈지 안 갈지 그때부터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공시도 확인해보고 뉴스도 당연히 확인해보고 이러한 차트도 확인해보고 뭐 잘 모르겠다.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종목 분석해주는 업체들 이러한 사람들도 한번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보고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어떤 TV에서 애널리스트가 나와가지고 어떠한 종목이 좋더라 이래갖고 그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루하루 내가 매일매일 체크해가지고 주식 공부를 해가지고 분석이 끝나면 매매를 하는 거. 이게 습관이 돼야지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삼양사. 삼양사 이거는 아까워요. 제가 이거는 살려고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더 내려갈 것 같았거든요. 더 내려갈 것 같아서 충분히 주식이 싸다 싶어서 저는 한 이쯤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 내려와주고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이거 말고 이렇게 다른 제가 매수 깎아 놓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종목들 사지 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그래도 아깝긴 아깝죠. 삼양사. 이거 삼양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 종목에 관심이 있었냐면, 자, 보세요. 종목을 크게 놓고 보면, 현재 약 4만원 정도에서 떴다 치고, 예를 들어서, 4만원 정도만 돼도, 보세요. 이때는 번외로 치고, 이때는 그 코로나였으니까. 이때 빼고는 현재 주가가 제일 낮죠. 이때 비교해서라도 제일 낮아요. 이때 비교해서 제일 낮네? 그런데 그러면 삼양사 한번 재무제표를 볼까? 보시면 매출은 거의 또이또입니다. 영업이 거의 또이또이에요. 매년. 그런데 보세요.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크게 상관없는 회사구나. 그럼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데? 쭉 읽어보면 삼양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이 되었고 식품과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 용기 쭉쭉쭉쭉 이런 거 하는 회사구나. 식품, 화학 부품 이런 거 하는 회사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화학 성분이고 식품이니까 얘들이 갑자기 빠지진 않겠다. 감을 잡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매출액도 거의 비슷비슷 매년 영업이익도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주식이 다른 해보다 월등히 싸네? 오늘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 월등히 싸네? 월등히 싸니까 사놓으면 여기서 더 빠진다 하더라도 더 빠질 것도 얼마 없겠구나. 대신 오를 가능성이 더 많겠구나 하고 이게 바로 가치 분석입니다. 플러스 기술적 분석. 가치 분석은 조금 전에 재무제표나 이런 거 확인했을 때,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넓게 보고 봤을 때, 이럴 때보다 지금이 싸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이럴 때보다 더 낮아야 되는데, 이럴 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주식은 싸다. 근데 이 삼양 얘들이 하는 일이 식품 쪽이나 화학 쪽이다. 그럼 이거는 잘 빠지지 않는 종목들이네? 근데 주식이 싸네? 그럼 사놓자. 사놓으면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를 가능성이 더 크구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걸 뭐 지켜보는 건 몇 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떴네요. 왜 떴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일단 주식이 싸고 두 번째는 아마 아까 대한제당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얘도 식품 계열이잖아요. 이쪽 부분이 지금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도 아마 그거에 의해서 뜬 거예요. 거래량 보면 작죠? 거래량 보면 작아서 오늘 상한가 갔는데도 100만 주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금액대가 53,000원이니까 보통 이렇게 작은 종목들은 다른 전문가들이 들어가지 말라 하거든요. 들어갔다 나오기 힘들다고. 그런데 우리가 뭐 기관 이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기껏 해봤자 보통 사람들 한 1억에서 3억 정도 주식이, 아니면 뭐 조금 작게 하시는 분들 뭐 몇 천만 원 정도, 1,000, 2,000, 3,000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이거 낮게 사서 오를 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총을 계속해서 보시고, 그리고 그날 하루하루 강했던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괜찮다 싶은 것들을 제 관심 종목에 넣어둘 수 있는 겁니다. 넣어두고 제처럼 이렇게 시간 날 때 계속 분석을 해가면서 이 종목이 이렇구나, 저 종목이 저렇구나 분석을 해가면서 적절한 타이밍 때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